너무 또 어려운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조금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운 그 난민 문제를 또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가야지만 난민 문제가 중요한 거는 특히 교회 내 이 문제가 중요해요.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얘기하면 그래? 이해하는데 이 난민 문제는 참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냐? 난민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이 교회에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강해요. 유대인을 도와야 한다라고 할 때는 아니 무슨 유대인을 도와? 그렇게 뭐 잘 산다면서 팔레스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팔레스타인을 도와야지. 이게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상황입니다. 특히 난민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로 인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이해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교회의 선한 분들, 교회 구호단체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특히 난민 문제나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청년들, 어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문제는 심각합니다. 1948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한 아이와 어린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난민은 지금 현재 난민이 이스라엘 그 주변 가자, 서안지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또 주변 지역 다른 지역까지 합쳐서 약 50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500만 명이 난민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서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난민이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정의롭다, 이스라엘 전쟁하는 게 옳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럼 그 땅에 살던 아랍 사람들, 그 난민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긍휼한 마음과 정의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가나안 때 다 정복하라고 했다. 얘네들 다 없애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소수의 이제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없어져야 되나요? 다 쫓아내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난민 문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난민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난민을 다루는 유엔 기관인 UNHCR에서 어떤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 그 지역에 살 수 없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던 시민들이 그 지역을 자기 국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넘어온 자들 한마디로 피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 그 난민, 예전에 베트남 보트피플,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들, 코소보 그런 내전, 아무튼 이런 많은 분쟁 가운데 그걸 피해서 나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난민의 발생은 1948년 전쟁입니다. 그때 많은 수의 난민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정착된 이 지역들에 살던 아랍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때 약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제가 난민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건 뭔가요? 네? 70만 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52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유엔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520만 명의 난민이 된 건가요? 짝퉁 난민. 좋은 표현인데요. 왜 70만과 520만이라는 어떤 죄송합니다. 다리가 계속 부어서 다리를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참 이게 다리가 네 이렇게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520만 명의 난민이 숫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 갭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유엔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이곳에서 국제정치, 국제학, 유엔 관련된 그 과목도 듣고 했는데요. 이 기관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UNRWA라는 유엔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깁니다.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뭐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줄여서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 Agency까지만 하는데 이 기관은 팔레스타인 난민만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난민, 다른 난민은 UNHCR이라는 난민 기관에서 다루고요. 팔레스타인 난민은 이 기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오죠. 유엔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난민에 대한 처우, 난민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전쟁이 끝났으면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것, 또는 해당 지역 제3국으로 넘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피난 온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빨리 난민이 시민권을 얻고 시민권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난민 문제 해결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난민은 약 2년 안에 졸업을 해요. 한마디로 난민 졸업이라고 하는데 난민 지위를 받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UNRWA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UNRWA라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이 기관은 흥미롭게도 유엔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유엔 전체 직원과 거의 맞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왜냐면 이 기관은 3만 명의 직원이 팔레스타인 난민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나라랑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몰라요. 우리나라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관을 유지하고 3만 명의 월급을 주고 이 기관에서 520만 명의 난민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유엔 보조금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보조금, 개인의 후원금 이런 걸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저기에서 쓰여집니다. UNHCR이라고 전 세계 모든 난민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은 7,000명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만을 다루는 기관은 3만 명입니다. 뭔가 또 이상하죠? 팔레스타인 난민을 다루는 UNRWA는 다른 난민과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달라요. 누가 난민이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1946년 6월 1일부터 1948년 5월 1일까지 이 기간에만 살았으면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간 한정이 있을까요? 아니, 난민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나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또는 대대로 어떤 지역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인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다른 난민의 정의는 이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발생하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만 이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만 살던 아랍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년 살았어요? 다른 난민에게, 예를 들어 수단 난민에게, 당신 수단에서 몇 년 살았어요? 3년. 그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그 전에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 그러면 난민이 되나요? 그러면 당신 나라로 돌아가세요. 하면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총 8년째 삽니다. 여기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작년 여름 전쟁 때 제가 한국으로 피난 왔으면 저 팔레스타인 난민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8년을 살았어도 우리의 상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2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기 동안만 살았다는 걸 증명하면 너는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제외해버리면 팔레스타인 난민 70만 명, 초기 70만 명도 채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간의 한정을 정의에 집어넣은 겁니다. 왜일까요? 책에 자세한 이야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의 자본, 특히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되는 이 지역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다른 주변 지역의 임금의 2배에서 3배가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국경선도 없었고요. 여권도 필요 없고요. 언어도 아랍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현재 요르단, 현재 시리아, 현재 이라크 저 먼 곳에서도 다 그냥 와서 일하고 임금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가장 큰 이민의 이유가 뭡니까? 돈 더 벌려고 가는 이유가 크죠. 교육도 있겠죠. 더 살기 좋은 곳,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 이민 가지. 그게 이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구 이동의 첫 번째 이유는 직장을 찾아,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데 이 지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세한 증거가 자세한 몇 맛의 이제 중요한 통계가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전쟁 났는데 우리 엄마 집으로 가야지. 내가 살던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동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난민이 된 겁니다. 난민으로 살 수 있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난민으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난민으로 등록되면 지금도 공과금 유엔에서 대줍니다. 교육 거의 공짜고 의료 거의 공짜입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그 돈의 지원금이 다 그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난민 될 수 있어? 그럼 난민 등록할게. 자세한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난민, 유엔, 다른 모든 난민은 현재 난민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난민 등록증에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 등록증에는 사진 붙이는 난이 지금도 없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도 난민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요. 허위로 서류 작성해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
신원 확인을 못하고 그냥 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부정, 비리, 부패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런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모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난민의 후손도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난민이 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2년에서 3년 사이에 난민지위를 졸업합니다. 다른 더 좋은 지위로 얻고 정착해서 직업을 얻고 살아갑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 한국에 들어왔어요. 또는 제3국에 갔습니다. 그들의 난민주의를 인정하냐 안 하냐 뭐 논란이 있지만 그들의 후손 난민으로 계속 인정받고 사나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여전히 북한 탈북자 난민 지위인가요? 베트남 보트피플 미국에 많이 정착했는데 그들 지금도 난민으로 다 후손으로 돌보고 사나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난민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만 태어나는 즉시 출생증명증과 동시에 난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심지어 난민 남자가 난민이 아닌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도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양해도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여자 난민이 남자 시민과 결혼했을 때 이 여자 난민은 이제 더 이상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남자는 인정하고 여자는 안 해?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데 이제 여자 난민과 남자 시민이 결혼해도 그 남자도 난민이 되고 그 자녀도 다 난민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통과되는 즉시 팔레스타인 난민의 숫자는 약 1,0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넣었네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스티브 로젠이라는 한 사람이 만약 이 정의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될 것이다. 한 명만 우리 가족의 며느리나 아니면 뭐죠? 며느리나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위. 며느리나 사위로 난민이 들어오면 그부터 그 가족 전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대대 손손 3대 4대 상관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만간 가능한 수학적인 겁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고 난민끼리 결혼 안 하고 어떻게든 비난민과 결혼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가 된다면 순식간에 1,000만, 2,000만, 3,000만 늘어납니다. 한국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잘 보세요. 그들과 결혼하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수 지참금이 되겠네요. 난민 등록증. UNHCR과 UNRWA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UNHCR은 직원 한 명당 4,800명의 난민을 다루고 있고요. UNRWA는 직원 한 명당 150명의 난민을 다룹니다. UNRWA 직원 3만 명의 사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거기에도 수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UNRWA 통계에 보면 UNRWA에 등록된 난민의 90%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난민의 정의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난민은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정치적인 환란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해서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태어난 곳에서 정치적인 환란도 겪지 않고 지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모든 일반 직업을 다 가지고 살아도 난민입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정상적인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난민주의 박탈 안 합니다. 저렇게 불합리한 게 유엔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뭘까요? 저도 답답합니다. 저 여자도 많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지금 이 현실에 지금도 일어날까요?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편지 좀 쓰십시오. 당신 이거 아십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한국어로 쓰실 수 있으니까 편하시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 이제 UNHCR과 UNRW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두 기관이 하는 존재 목적과 하는 일도 전혀 다릅니다. UNHCR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난민을 돕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긴급 구호, 물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입을 곳도 없으니까 텐트를 쳐주고 가서 먹을 걸 주고 의료도 해주고 그들이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 구호 활동을 합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죠? 뭐 기독교 구호 단체들도 많이 하고. 근데 UNRW에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직장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하냐면 무료 교육, 무료 의료, 무료 사회봉사, 은행을 해요. 돈을 빌려줘요. 난민이 있으면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돈을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정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 500만 명을 돌보는 정부입니다. 거의. 한마디로 UNHCR의 존재 목적은 난민을 없애는 겁니다. 난민으로 지위를 환란 가운데 난민이 된 사람이 빨리 재정착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UNRW의 존재 목적은 난민을 유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난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난민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대대손손 누가 됐든 어떻게든 그들을 난민으로 숫자를 늘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7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늘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그 사이 전쟁에서 조금 몇 명 더 늘었겠지만 절대로 그 숫자 때문에 520만 명이 된 게 아닙니다. 물어보시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유엔이 왜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배경하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 현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영적인 것으로 판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난민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한 권입니다. 아까 난민 문제 해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환하는 것, 제3국 송환, 아니면 현재 전 지역의 재정착. 난민이 어디선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다른 방법은 나는 안 원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반드시 나는 돌아갈 거다.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너 시민권 받았잖아. 야, 너 직장 다 있잖아. 왜 난민이야? 난 돌아가야 돼.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2년도 채 안 살았습니다. 이 아이도 저 열쇠가 제가 보기엔 진짜 열쇠도 아니고요. 오래된 열쇠처럼 보이는 저 열쇠를 팔레스타인 국기를 붙인 저 손에 이렇게 쥐면서
나도 돌아가겠다. 어디를 돌아가? 자기 집이 저긴데. 유엔 건물 옆에 거대한 조형물도 있습니다. 열쇠. 그리고 저 문처럼 보이는 게 열쇠 구멍이더라고요. 돌아가겠다. 시위도 합니다. 돌아가겠다. 거대한 열쇠 모양 판넬을 만들어서 1948년이라는 옷을 입은 1948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들고 다닙니다. 돌아가겠다.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왜 이걸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요구할까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그들을 돕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그린 그림입니다. 열쇠 모양이죠. 저 귀한 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560만, 550만 정도입니다. 650만. 아랍인 시민권자가 150만 명 정도라고 가능할 때 지금 이게 한 6개월 전 제가 통계니까 520만 명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스라엘 내에 아랍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670만이죠. 520 플러스 150. 670만. 넘습니다. 유대인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까요? 그러면 그 국가가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평화롭게 살까요? 지금 현재 아랍인이 살고 누리는 권리를 아랍인들이 다수가 됐을 때 유대인에게 인정을 할까요? 왜 이들이 귀환하겠다? 내가 떠나온 그 이스라엘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겠다.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지금까지 하려면 결국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게 만화에 나옵니다. 아라파트 이 세 명이 이제 그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피에로 이제 수장들이죠. 이 사람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난민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다. 이길 수 있는 카드다. 협상도 하지 마라.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시도도 하지 마라. 기다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이 사람 한 명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많은 아랍 지도자, 아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의 본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들을 도우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도와야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배경에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을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그들을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그냥 빵 하나 더 주고 돈 좀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까?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도 않게 이 세계에서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네탄야후가 선거에서 패배도 아니에요. 네탄야후가 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여러 면에서 뭐 위협도 있고 하지만 또 다시 뭐 누군가는 또 그리고 다른 당 어떻게 모르죠. 하지만 아까 역사의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런 난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옵니다. 평화 협상 내용에서 항상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난민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 예루살렘 돌려달라. 난민 돌아가면 이스라엘 끝나고 예루살렘 돌려주면 이스라엘 끝납니다.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필요 없다. 결국 이 현상과 이 문제들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비참합니까? 전 인류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나요? 북한에 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잖아요. 시리아에서 지금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500만 명이 실제 난민이 돼서 지금 전 그 중동 지역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 난민 500만 명을 다루는 난민 기관 만들어야죠. 왜 UNHCR에서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한정된 자원으로 그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안 받습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간의 한정, 말도 안 되는 자손 대대로 이 정의를 지금도 그리고 그 정의를 확장해서라도 팔레스타인 난민을 키워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보다 뭐 그들이 더 중요해서는 아니고 그냥 시계처럼 그 표시점처럼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로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된 거야. 이제 더 준비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해. 다음 이루어질 일들은 이런 거니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인입니다. 자신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것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과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세상에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건드리고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정의를 건드리고 어떤 때는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건드려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적대하게 만듭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목표가 뭐래요? IS 그들의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교회의 멸망.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오히려 또 역으로 사용하시고 많은 일들을 또 이루시겠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그리고 이 땅의 지금 현재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 더 자세히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 벌써 지금 강의가 지금 3시간 이제 됐으니까 좀 지치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이제 해결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직 주제는 몇 개 더 남았지만 그리고 이미 지금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중요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녁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실 게 미디어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도 그리고 앞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 사단의 사실 도구가 되어 있고 팔레스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죠. 저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단의 수중에서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단의 앞잡이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인정했는데 이스라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그 선봉에서 지금 일하는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걸로 오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다 있으시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좋은 분들,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시죠. 그러면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고 팔레스타인, 아랍 싫어하면 되나? 뭔가 역시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선교 IMN에서 다른 그런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이해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칫 이 미움이 싹트고 혹시라도 이 아랍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제 안에도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랍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지나가다가 시비 걸고 가고 진짜 한 대 진짜 뚜드러 패고 싶고 한 번은 이 아랍 인분들이 시비를 걸게 쫓아갔더니 막 도망가면서 막 돌던지고 온갖 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을 적어도 내가 아랍 사람들을 부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랍에 가서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뜻을 조금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선교의 완성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함께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오후 강의는 마치고요. 저녁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질문이 질문하시죠. 시간이 아직 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국가로서 인정이 안 됐죠. 안 아직. 됐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을 하면 이 난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이게 또 신기해요. 책에 제가 좀 썼는데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난민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팔레스타인 사람 다 난민인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냥 팔레스타인 시민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가운데 난민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굳이 이해를 하려고 그 책에 넣는 거는 북한에서 피난한 온 사람들이 있었죠. 6.25 때, 한국전쟁 때.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난민촌에서 난민으로 살게 한 거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라말라라는 도시 또는 가자라는 도시에 가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일부 지역에 난민촌이 있어요. 이름만 난민촌이죠. 한 도시에 동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난민 캠프래요. 그래서 그 난민 문제 해결을 거기가 독립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아랍 사람들을 제외하고 520만 명의 난민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이 약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아랍 사람들이 150만 명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난민이 또 500만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체 난민을 포함해서 그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에요. 그들 다 포함해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겠다 또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총 하면 약 1,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가자 시민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시민이 있고요, 거기에 사는 아랍 난민이 있는데 걔네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는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시민들은 돌아갈 권리는 없죠. 난민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결혼해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520만 명이 거죠. 그래서 그건 해결은 안 될 겁니다. 독립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니네 나라 독립시켜 줄 테니까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니네가 부른 사람 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로 가서 살게 해라.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반드시 걔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대요. 이게 평화협상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상이 뭐지? 책에도 나오지. 평화협상이 깨져요. 절대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무기를 팔레스타인 측에서 끊임없이 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라는 거죠. 정치 국가가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 국가 인정 안 되는 거요? 미국 때문이죠. 현재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된 거고요. 미국만 돌아서는 순간 정치국가 될 겁니다. 미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오바마가 왔다리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얼마를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서줄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 돌아서서 한 표를 보여줄지 그건 모릅니다. 또 질문? 저기 UNRWA에 대한 거는 오늘 정말 처음 들었는데요. 이 조직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적인 정부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국제법상의 그런 명분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뭔가를 근거를 갖고 핑계를 대고 하지 않을까? 그게 과연 뭔지. 그게 뭐냐면 UNHCR이 전 세계 난민을 다루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난민 문제를 다뤄주겠다. 난민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고 한 게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UNRWA가 UNHCR보다 먼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UNHCR의 난민 정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UNRWA가 처음에 세운 정의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했다면 팔레스타인 난민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적용 안 시킨 거죠.
UNHCR의 조항에 우리보다 먼저 난민으로 등록된 사람은 우리가 상관치 않겠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난민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게 근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 한, 유엔에서 그 조항들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끊임없이 그냥 갑니다. 정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저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편지를 쓰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내가 그냥 내가 이스라엘 보고 기도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유엔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거 부당합니까? 왜 이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뭔가 답변이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엽서 쓰시면, 이메일 보내시면 뭔가 답변이 있을 거예요. 난 추천이 안 돼. 근데 참. 자, 한 개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